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839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11월 1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10월 7일입니다. 오늘 명시 개묘년 개해월 신사일이 되겠고 일지는 신사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라고 하는 것,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을 분석하는 것은 물론 이제 부기빈천도 보고요, 길흉화복도 보고 내 밥그릇이 얼마나 큰지, 나의 명예는 얼마나 큰지, 또는 나의 재물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분석해 보기 위해서 이제 사주를 공부하고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또 한번 오늘도 강조의 말씀을 드린 것, 가장 중요한 것, 8글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간과 원령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공부할 명식의 일간은 바로 신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갑을, 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신이라고 하는 천간은 8번째 천간이 되겠죠. 갑, 을, 병정, 무, 기, 경, 어저께 경금까지 했고요. 오늘은 신이라고 하는 이제 천간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신이라고 하는 천간, 여덟 번째 천간이 되겠고, 경과 마찬가지로 오행으로 보게 되면 금이 되죠. 금, 쇠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금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숙살의 기운을 이렇게 말한다고 했죠. 서늘하고 오싹한 기운, 상대적인 개념은 금금목하기 때문에 금의 오싹한 기운의 반대는 어떤 게 목의 따뜻한 온기가 될 것이고요. 화의 뜨거운 열기에 반대되는 것은 수의 아주 차가운 한기, 냉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경금이 됐든 신금이 됐든 쇠라고 하는 금은 숙살의 그런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절은 역시나 가을이 되겠습니다. 천간으로 경금, 신금이 가을이다라고 하면 실은 신유, 술, 월이 가을이면서 금이 왕한 금왕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신유, 술, 월은 방향으로는 서쪽이 되죠. 서쪽이 되면서 금이 왕한 계절, 그 다음에 금의 색깔은 백색이 되면서, 그 다음에 주관하는 사신 중에 하나 백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신 중에서 주잡도 있고, 청룡, 좌청룡, 우백호, 그 다음에 현무, 그 다음에 구진이라는 것도 토를 주관하는 것이 구진이라고 하는데, 그 5가지 신 중에서 유독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그죠? 축복인지는 모르겠지만 백호, 좀 백호도 약간 사람을 치면 약간 특이 같은 개념이죠. 원래는 안 태어나야 되는 그런 것인데 어떻게 해서 약간 돌연변이식으로 태어나는 것이 이걸 백호라고는 하는데, 일단은 귀하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사신에 한번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것,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봤을 때 경금과 마찬가지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의를 주관한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 치면 이순신, 성웅 이순신 같은 것, 그다음에 체게바라 같은 어떤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옛날 주면 큰 명장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옛날 중국 삼국지에서는 제가 이제 관우를 이제 많이 의를 설명할 때 관우를 많이 설명을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성우 어떤 분,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을 예를 들면서 인의예지신에서 의를 생각할 때 여러분 항상 이순신 장군, 성웅 이순신 장군을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금일간이든 경금일간이든 의로움을 좀 많이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강단도 있고 뚝심도 있고, 그 다음에 금일간이기 때문에 숙살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좀 냉정하고 좀 무뚝뚝해 보이지만, 또 의외로 경금일간들, 신금일간들이 겉으로는 되게 차갑고 강해 보이지만 또 의외로 또 속마음은 매우 또 여린 그러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간이 신금이기 때문에 이 사주는 의만 주관한다가 아니고요. 그냥 오행으로 금이 의를 주관한다라고 설명드린 것이지, 이 사주가 의를 너무 주관한다가 아닙니다. 사람은 인의예지신 모두를 다 중요시하게 생각해야지, 너무 의만을 주관하게 되면 사람이 인자함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명랑에서 볼 때 이순신 장군이 탈영한 사람을 갖다가 끌고 오니까 바로 할 말 있느냐? 없습니다. 바로 목을 베었죠. 이게 의를 굉장히
중요시하지만 맨날 사람들 보면 너 도망가면 죽어, 도망가면 죽어, 이것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무서워서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남자들 군대 가더라도요, 위에 상사들이, 선임들이 좀 월차례도 시키고 훈련도 좀 빡시게 시키겠지만은 그래도 먹는 것도 챙겨주고 집안에 일 생기면 집에 갔다 오라고 또 챙겨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군인은 의를 주관할 수밖에 없겠죠. 선생님은 뭘 주관했죠? 좀 인자함 같은 거, 어머니 같은 마음을 주관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회사 경영자는 좀 신망, 회사의 어떤 신망, 그죠? 나는 이 제품을 만들 때보다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 아주 안정된 제품을 만든다. 차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급발진이 생기면 사람이 그거 어떻게 탑니까? 그건 차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특성에 따라서 인의 예지신 중에서 어떤 걸 특정적으로 좀 강조할 수는 있겠지만 사람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인의 예지신을 모두 겸비한 사람이 완성형 인간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다시 오행이라고 하는 금을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저께 경금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자, 경금 뭐라고 했습니까? 완철금이면서 양금이라고 했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되죠. 음금이 됩니다. 그래서 음과 양은 서로 대조되고 서로 상대적이고 그런 개념이다 하더라도 음과 양은 어떻다? 서로 보완 보충해주는 관계이지 서로 떨어지려고 하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음양 서로 붙으려고 하는 개념이지 서로 떨어지려고 하는 개념은 아니다. 양이 있어야지만 음이 존재하는 것이고 음이 또 있어야지만 양도 존재하는 것이다. 서로 보충해 주는 것인데, 양금인 경금 어저께 공부했던 것처럼 완철금이라고 하죠. 즉 강철 같은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무쇠 같은 개념이고, 땅속에서 금방 캐는 원철 같은 개념이라고 설명했는데, 오늘 공부하게 되는 음금인 신금 뭐냐면 부드러운 보석 같은 거예요. 또는 주옥이라고도 하죠. 보석, 주옥, 또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금반지, 금귀걸이, 금목걸이, 또는 도자기 같은 거, 굉장히 고려청자 같은 경우 굉장히 고가의 귀중품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장신구들, 뭐 황금 열쇠, 금두꺼비 같은 거 다 신금인 음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는 무쇠, 강철 같기 때문에 정화로서 단련하고 간목으로서 정화를 도와줘야지만 경금을 기물을 만들어서 경금으로서 용도 쓰임 가치가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신금은 쉽게 말하면 땅속에서 금광석을 캐내서 금을 순수한 금 99.9의 금을 뽑아가지고 황금 열쇠 금 반지를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더 이상 화로서 신금을 갖다가 단련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로서 여러분들 반지를 녹슬지 않게, 먼지가 끼지 않게, 색깔이 변하지 않도록 임수로서 세척을 잘 해주면 됩니다. 세진을 잘 해주면은 신금으로서의 가치, 신금으로서의 용도가 드러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신금은 사시사철 임수를 얻어야지만 신금으로서의 귀함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양금인 경금과 음금인 신금은 이렇게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 자체가 다르다. 쉽게 말하면 남자라고 하는 것은 군대도 가고 좀 격렬한 격투기도 할 수 있고, 또는 뭐 아주 험악한 산악 등반도 할 수 있지만, 여자는 너무, 요즘 여자들도 뭐 운동 많이 하지만은 그래도 여자가 격투기 같은 거 하기보다는 여자는 좀 그림도 좀 그리고 수혜도 좀 하고 또 맛있는 것도 좀 만들어 주고, 이런 개념으로서 음양의 어떤 존재 이유가 있지 않겠으면, 그렇다고 해서 여자를 비하하는 건 아니고 음과 양의 이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금인 경금은 그 나름대로의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 음금인 신금은 그에 맞게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는 것인데, 신금은 임수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상대적으로 신금이 좋아하지 않는 게 있어요. 토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해주는 것이고 인성이라고 하는데 왜 싫어합니까? 경금도 마찬가지겠지만 토가 금을 생할 때는 물론 생조를 얻어서 약한 경금 또는 약한 신금이 생조를 받을 수 있지만 오금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금이 더럽혀지는 것, 또는
토가 너무 많게 되면 토다 매금이 될 수도 있겠다. 예를 들면 뭐 술월 같은 거, 진술충묘월 같은 이런 토왕절에 태우는데 천간에 무토가 천간에 투출했다. 이거는 10중 8구는 토다 매금이 될 우려가 있겠죠. 그래서 신금은 비록 정인인 무토라 하더라도 무토 보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무토를 제해 주어야지만 신금이 매금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금은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임수로서 세척, 세진, 도세주곡 하는 것은 엄청나게 좋아하지만 토가 많아서 오금되는 것, 토가 많아서 매금되는 것은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신금에 대해서는 크게 어렵지 않게 용신을 취용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임수를 용신으로 치지만 상황에 따라서 신금일간이 목이 너무 많다. 경금을 용신으로 취용할 수도 있겠고요. 신금일간이 수가 너무 많으면 이때는 비록 무토라 하더라도 무토로서 많은 수를 제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때는 물론 무토로서 임수를 제한 경우에는 수를 제하는 용도는 있지만 무토 역시 신금을 갖다가 더럽히는 그러한 폐단은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신금은 가장 좋은 것은 일간이 약할 경우에는 토를 보는 것보다는 비경겁진 금을 보는 것을 더 좋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신금 같은 경우는 특히나 어떤 걸 좋아한다죠? 금백 수청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죠. 금도 하얗고 물도 하얗게 되는 것을 좋아하죠. 그리고 금백수청이라고도 하고요. 금수쌍청이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유월의 신금 같은 경우가 바로 이런 금백수청을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원령에 따라서 이제 달리보는데 가장 금이 깨끗할 때가 유월이라고 해서 임수가 됐던 개수가 됐던 신금이 됐던 뭐 경금도 간혹 그럴 때는 있겠지만은 금백수청은 12달 중에서 바로 유월이라고 하는 점, 양력을 한 9월 정도 되겠죠. 9월 정도 그때가 가장 좋은 시절이다. 맑고 깨끗한 시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간의 특성을 알았으면 다음으로 이제 원령이 어느 원령이냐에 따라서 신금이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다라고 하는 좀 융통성 있는 사고방식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표현하죠. 제강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긴 하지만 이렇게 기본적으로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은 것을 말합니다.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 이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은 이 네 지지 중에서 유독 이 월지만이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나 추동을 말하는 것인데, 이 월지 안에 어떤 핵심을 갖고 있느냐? 왕세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사주는 어떤 사주가 중요한 것이다? 좋은 것이다. 중화된 사주를 좋게 보는데, 그럼 무엇을 중화를 할 것이냐? 바로 왕쇠라고 하는 것과 또 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을 중화를 시켜야 된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사주에서 어떤 오행이 왕하냐 또는 어떤 오행이 약하냐를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추우냐 더우냐,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한난 조습을 본다라고 해요. 한이라고 하는 것은 차가운 것을 말하고, 난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것을 말하고, 조라고 하는 것은 건조한 것을 말하고, 습이라고 하는 것은 습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 사주라고 하는 것은 이 한난 조습이 완전하게 중화를 이루고, 또 왕쇠라고 하는 것도 목화 토금수 중에서 골고루 있으면서 서로 중화되고 견제 균형을 맞추고 있으면 굉장히 좋은 명식이 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이것이 깨져 있다, 견제와 균형이 깨져 있다라고 하면 좋지 못한 구조가 되죠. 예를 들면 일간이 너무 왕한데 이 왕한 일간을 갖다가 통제할 수 없다라든가, 또는 일간이 너무 약한데 식상이 왕하든가, 일간이 약한데 관성이 왕하든가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주는 중화된 사주를 중요시하는데, 왕세와 한열의 중화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해월이 되겠죠. 해월. 자, 해월, 일단은 월을 볼 때는 절기가 어떤 것이 있느냐를 먼저 볼 수 있죠. 입동과 뭐가 있습니까? 소설이 들어가 있죠. 소설도 나름대로의 의미가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입동이라고 하는 절기가 되어야지만, 이 전의 어디에서
술월에서 이 해월로 전환이 된다. 술월은 신유술 늦가을에서 해월로 넘어오는 환절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해월부터 입동이 되면서부터 해자 축월이라고 하는 3개월 동안 동절이죠. 겨울에 접어들게 됩니다. 엄동설한의 계절인 것이고요. 제가 이 해자축을 설명할 때는 남극 대륙을 연상해야지만 이해하기가 쉽다. 또는 사람이 사는 데에 가장 추운 지역을 살펴봤더니 영하 72도까지 떨어지는 그러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데서는 절대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월, 자월, 축을 생각할 때는 반드시 이 극한의 한기가 있는 그런 것, 그것도 중화가 되어야지만 사람이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해월, 자월, 축월에는 반드시 조후의 개념이 절실하다, 급박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반드시 화가 있어야지만 땅이 얼지 않고 물이 얼지 않고 천하가 해동되어야지만 각각의 오행의 쓰임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월, 자월을 축을 태어났는데 어느 일간을 막론하고 예를 들어서 윤학격이 되지 않는 한은 반드시 사주에 뭐가 있어줘야 된다? 화가 있어줘야 되는 것이고, 이때 화라고 하는 것은 조후를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화, 음화보다는 양화가 있는 것이 좋겠다. 병화가, 뿌리 있는 병화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엄동이라 하더라도 천하를 비춰주는, 천하를 따뜻하게 해주는 태양이 뜨는 것과 같다. 이때 뭐 어떤 분들 병정 병화가 2개면 안 좋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해자축월엔 병화 2개 있어도 오히려 다다익선이다. 다다익선이 된다. 물론 뿌리가 당연히 지지로 있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신유술은 방향은 북방이죠. 색깔은 검정색이 되겠습니다. 수가 왕한 수왕절이 되는데 해월은 수의 임관지가 돼서 수가 왕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달 자월 같은 경우에는 수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니 해월, 자월이 가장 12달 중에서 수기가 가장 왕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수가 특히나 해월, 자월, 축월에 수가 많다라고 하는 뜻은 물이 많다라고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해자, 축월에 수가 1점, 2점, 3점 많아진다라고 해서 기온이 급속하게 떨어진다, 기온이 하강한다라고 하는 것, 얼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월 같은 경우 수가 왕한 계절이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해월에서 볼 것은 지장간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무토라고 하는 지장간이 초기라고 해서 있고요.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지장간이 중기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의 본기는 임수가 되죠. 임수. 그래서 해수는 용, 양이라고 해서 몸체는 음이죠. 원래는 자수가 양이고 해수가 음이 돼서 몸체는 해수가 음이지만은 그 지장간 본기가 임수이기 때문에 쓰는 것은 양어로 쓴다 해서 용,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장간을 봤을 때 해중에 있는 무토가 있긴 하지만 무토는 쓴다 안 쓴다? 불용,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쪽으로는 쓰지 않는다? 격을 잡는다거나 용신을 취용할 때 해중에 있는 무토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해중에 있는 간목은 격을 취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무토일간이 해월이 되는데 간목이 투출되어 있다면 간목으로서 편관, 격을 잡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월 같은 경우에는 뭘 할 수 있죠? 지지로 합을 할 때 해, 묘, 미, 목국을 형성할 수도 있겠고, 또 한 가지 뭘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인해, 함, 목도 가능하다 보니 해월이라 하더라도 인해 한목이 되거나 해묘미 목국을 짜게 되면 이때는 마치 봄의 나무처럼 목이 왕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겠고, 만약에 임수 같은 것이 투출하게 되면 본기가 투출되는 것이죠. 이거는 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자, 수가 한 점 투출하게 되면 물론 물이 많은 걸로도 볼 수 있지만 당연히 보다 한기가 급속하게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시고 사주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엄동설한인 해월에 일간 신금이 태어나게 되면 그러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가? 자, 일간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석과 같다 그랬죠. 여러분들 결혼 반지, 결혼 목걸이, 여러 가지 장신구, 집안에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고려 청자 같은 거 다 신금으로 볼 수가 있겠고, 경금은 완철금, 강철과 같아서 정화로서 단련해야 된다고 하지만 신금은 자칫 불로 잘못 다스리게 되면 여러분 반지가 다 상하게 되죠.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로서 도세주옥 해주는 것, 세진 세척 해주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했고, 사시사철 춘하추동을 막론하고 임수상관을 얻어서 신금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자, 월령 보니까 해월이죠. 해월은 겨울이면서 그 본기가 뭐가 됩니까? 지장간 말씀드렸죠. 지장간에 바로 본기가 임수이기 때문에 별달리 임수가 천간에 투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월령 자체에서 임수를 얻었기 때문에 신금이 해월에 태어났을 때는 용신을 내가 갖고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해월은 수가 왕한 반면 금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도 그렇고 신금도 그렇고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은 약합니다. 일간이 약한데 수가 왕하게 되면 일간의 왕한 수가 일간의 기운을 갖다가 너무 많이 뺏어가게 되니까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월에 신금이 태어나갔던 해월에 경금이 태어날 때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금이 태어나게 되면 약한 일간을 갖다가 일단은 튼튼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이거는 인성으로서 생조해 줄 수도 있고요. 또는 비견겁제로서 방조해 줄 수도 있는데, 유독 다른 오행하고 달리 인 경금 신금은 일간 약할 때 인성으로서 생조해 주는 것보다는 비견겁제로서 방조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 왜냐? 특히나 신금 같은 경우는 보석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토를 보게 되면 아무리 나를 생조해 준다 하더라도 토라고 하는 것은 나를 더럽힌다, 오금시켜 주는 더럽히게 되고, 많으면 심하면 토가 많아지면 뭘 한다? 매금도 시켜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절대는 아니지만 토보다는 같은 금이 있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해월이라든가 자월 같은 때 경금, 신금이 약할 때는 지지로 신금이라든가 유금 같은 것이 있어서 뿌리를 얻는 것이 더욱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중요한 것은 해월은 겨울이잖아요. 아무리 임수를 월령에서 얻었다 하더라도 화가 없으면 물도 얼고요, 금도 얼게 되죠. 이걸 유식한 말로 금한수냉이라고 이렇게 보죠. 금은 차갑고 물도 얼게 되는 그런 구조. 금도 차가우면 용도가 없는 것이고요, 물도 얼게 되면 용도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령 자체 임수를 얻었기 때문에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화를 얻었느냐, 화를 얻지 못했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해월의 신금이 임수를 얻었는데 화가 없다 그러면 다 얼어붙어 버리게 되는 것이니 반드시 병화를 얻는 것이 필요하겠고, 간목 같은 것이 있어서 병화를 이렇게 생조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물론 이제 병화가 지지로 인사오 등의 뿌리를 얻는다라고 하면 금상첨화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간목으로서 병화를 이렇게 생조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만약에 이제 임수 같은 것이 천간에 투출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임수가 천간에 투출한다라고 하면 화의 뿌리가 튼튼할수록 좋을 것이다. 단 뭐는 투출되면 안 된다. 뭐다? 개수는 투출되면 안 된다.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 개수는 뭐다? 화를 곤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개수는 기운을 더 하강시킬 것이고요. 근데 이 개수가 또 뭐든 못한다? 그죠? 신금을 도세주옥하는 일은 또 못한다. 바보 같은 개수죠. 물론 겨울이 아니라 여름에 만약 이걸 글자를 바꿔볼까요? 사로 한번 바꿔봐. 이렇게 됐을 때는 뭐다? 얘는 도세주옥은 못한다 하더라도 조후하는 용신, 희신으로 쓸 수가 있죠. 임수면 더욱 좋겠지만, 근데 글자가 사가 아니라 여기가 해가 되기 때문에 개수는 해자 주간에 천간에 투출하는 것은 그렇게 좋게 볼 수만은 없다. 오히려 얘는 기운을 하강시키고 병화를 갖다 곤하게 만드는 아주 기신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는 그런 글자가 될 것이다. 임수는
그러면 기운을 하강시키지 않습니까? 당연히 임수도 기운을 하강시키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임수는 신금을 도세주옥하는 아주 이 신금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요. 그 임수가 투출한 만큼 당연히 화도 같이 세력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 해월의 신금 당연히 일간 신금의 뿌리만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울로 대운의 흐름은 목화 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신금 일간이 해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간 월령의 특성을 아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격국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사주 보는 관점이 되는데,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를 놓고 보는 것입니다. 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되는 금이죠. 음금이 되는 것이고, 월지인의 해수라고 하는 것은 몸체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어로 쓴다. 체음용량이라고 해서 양수가 되는 것이다. 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죠. 근데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생하는 관계. 내가 나인 일간신금이 수를 생하죠. 아생자라고 하고, 내가 생하는 것은 식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식상은 다시 식신과 상관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자,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어저께 경금이 그랬죠. 양대 양이 되거나 근데 음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이거는 식신이 되는 것이고, 오늘처럼 이렇게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음대 양이 되거나 또는 양대 음이 되게 되면 이거는 상관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오늘 신금이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상관격이 되는 것이고,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하면 이거는 금수, 일간이 금이 되는 것이고 상관이 수가 되는데, 금수 진자를 붙여서 진상관격이라고 하고, 역시나 설기태과 또는 설기과다한 그런 사주의 구조가 된다. 설기과다, 일간이 약하고 식상이 왕하다라고 하는 뜻이다. 그래서 반드시 약한 일간을 갖다가 생조 또는 방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생조는 인성으로 하는 것이고 방조는 비견 겁재로서 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해수라고 하는 것, 지장간을 보게 되면 해수 안에는 초기로서 무토가 들어가 있고요. 중기는 간목이 들어가 있고, 또 본기인 정기는 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음용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무토는 뭐 천간에 투출해도 격으로 잡지 않습니다만은 월간에 있는 해중 중기인 간목이 천간에 이렇게 투출을 하게 되면 얘를 가지고 격을 잡을 수 있는데, 일간 금이 목을 극하는 관계죠. 내가 극하는 아극자가 되는 것이고, 내가 극하는 것은 재성이라고 하는데, 음대양 조어가 맞으면 저거는 정제가 되죠. 정제. 그래서 해중 간목이 투출하게 되면 정제격이 되는데, 역시나 일간이 약하게 되면 상관도 재성도 감당할 수가 없다. 구조는 상관생제되는 구조라서 좋긴 하지만 일간이 왕해야 되고, 또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거 말씀드렸죠. 해월은 동절이기 때문에 조가 되지면은 금도 얼고 물도 얼죠. 금한 수냉이 되고, 간목이 있다고 하더라도 간목도 얼게 된다. 반드시 화를 얻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임수가 있어서 신금을 도세주옥해야지만 신금으로서의 가치가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월령 자체에 임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따로 임수를 얻을 필요는 없겠지만, 역시나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가 일간이 튼튼하다라고 하면 임수가 천간에 투출하고, 뿌리 있는 병화가 있다라고 하면 더욱 좋은 구조의 사주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역시나 사주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월간에 개수가 투출되어 있고요. 연간에 개수가 투출되어 있습니다. 동절에 개수 2개 투출하게 되면 이건 보다 한습이 가중되게 되겠고, 금, 한, 수, 냉은 더욱 금은 더 차가지고 물은 더욱 얼게 되죠.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임수는 그래도 신금을 도세주옥하는 용도라도 있지만, 개수는 신금을 도세주옥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한습만 가중하게 되는 천덕구러기와 같은 것이고요. 다행스럽게 일지에 사화가 있어서, 이 사라고 하는 것은 금이 뿌리를 낼 수 있는 장생처이죠. 그래서 사화가 있음으로 해서 조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일간신금이 뿌리도 들 수 있는데, 이렇게 사해충이 되는 것이 큰일 날
큰일 나죠. 이렇게 되면. 근데 다행스럽게 묘가 이렇게 있게 되면은 이거는 해묘가 합을 하기 때문에 사해충이 되지 않는 아주 절묘한 그런 신의 한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묘한목이 돼서 사은 보존이 되는 것이고, 사중병화, 사중경금이 다 용도 쓰임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다? 개수가 투출돼서 사주를 한습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고, 반드시 화를 얻어서, 조금 더 화를 얻어서 뭐다? 따뜻하게 좋아하는 것, 그 다음에 사중경금 말고도 신금이 또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면 은금인 신금이 뿌리를 좀 튼튼하게 얻게 되면 나중에 대운에서 목운을 가든 화운을 가든 일간이 튼튼해야지만 그 재관을 감당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자시를 보게 되는데요. 자, 자수가 있게 되면 역시 개수가 해만 뿌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자에도 뿌리를 두게 되죠. 그래서 한습이 더욱 가중되는데, 무토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사중에 있는 무토가 이렇게 투출되는 것이죠. 해중에 있는 무토는 용도가 크게 없다고 하지만, 이 무토는 사에 뿌리를 두고 사중 병화에 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무토는 세력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무토가 개수를 갖다가 토국에서 통제시켜주는 것은 좋은데, 신금이 오금이 되거나 요게 조금 더 세지게 되면 어떠다? 토다, 매금이 되기 때문에 천간으로 무토 투출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썩 좋게 보이지 않고요. 무술시가 되게 되면 더욱더 좋지 못한다. 무자시는 그래도 사중무토의 사중병화만 생주를 받지만, 이 무토는 술의 뿌리까지 두기 때문에 이거는 10중 8구는 뭐가 된다? 토다매금이 되기 때문에 인성과다로 인해서 신금이 피해를 보게 된다. 물론 개수를 통제시켜 주는 것은 나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간신금이 땅속에 묻혀버리게 되면 개수를 통제시켜 주는 이로움이 뭐가 있을까요? 큰 의미가 없겠고요. 기축시는 축에 신금이 뿌리를 둘 수 있다는 점은 좋고요. 기토가 개수를 재해주고 기토를 신금이 생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거는 토나 매금까지는 아니지만은 토가 금을 생할 때는, 특히나 신금을 생할 때는 신금 여러분 반지가 녹이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인시 같은 경우에는 재성이, 이거는 어차피 해묘합 재성에 좀 세력을 얻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경금은 사에 뿌리를 둔 경금이 투출돼서 수를 생해주는 그런 구조인데, 역시나 겁재가 있어서 수를 생해주는 것 자체는 썩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건 그냥 무해무덕하거나 또는 오히려 이렇게 경금이 투출된 게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임진시 같은 경우에는 진토도 있어서 신금을 생해주는 것도 있지만, 역시나 해월에 이렇게 수가 많아지는 것, 특히 임수 이 정도는 우리가 봐줄 수는 있겠지만은 개수 두 개는 역시나 좀 춥게 만드는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오시가 되면 정관, 평관이라고 해서 어떤 분들 이거를 관살혼잡이다 이렇게 보신 분들은, 이제 관살혼잡은 절대 되지 않고요. 간목의 수의 기운을 살아서 화를 이렇게 화를 생해주는 구조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역시나 갑오시가 이렇게 썩 좋게 보이진 않고, 제가 좀 그래도 오늘 같은 경우 이 정도 생심은 나쁘지 않겠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병신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사에 신금이 통근한다 하더라도 화가 왕해지게 되면 신금 자체가 사에 통근하기가 좀 어렵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신금을 얻게 되면 신중에 있는 임수도 우리가 활용해 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사중에 있는 병화가 천간에 투출을 해서 이렇게 조우도 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겠다. 병신 합이 되는 걸 어떻게 볼까요? 개수 투출되어 있으면 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자연분만이 아니고서는 특별히 오늘 아기를 낳는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역시나 병신시 정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저는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